조선 후기 고종과 명성황후를 홀려 나라를 쥐고 흔든 비선실세가 있었습니다. 그 비선실세의 강력한 무기는 미신과 주술이었죠. 미신, 주술, 이거 누굽니까 또? 병악을 금치 못할 비선실세의 정체는 바로 무당, 진령군입니다. 무당이 비선실세였다. 조선군의 봉기가 일어나 명성황후가 궁 밖으로 피신했을 때의 일입니다. 8월에 다시 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령군이 명성황후의 입궁 시기를 예언한 겁니다. 과연 그 결과는 맞췄어요, 설마? 8월에 궁으로 컴백! 아니, 어쩌다 맞춘 거 아니에요, 그냥? 이때부터 진령군을 향한 명성황후의 무조건적인 신봉이 시작됩니다. 명성황후가 몸이 아플 때에도 찾는 사람은 어이가 아닌 무당 진령군이었죠.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아픈 곳이 그녀의 손길만 닿으면 씻은 듯이 낫는다는 만병통치설을 맹신했던 탓입니다. 근데 말이 안 되지, 그거 자체가. 명성황후가 진령군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뭐라고 불렀어요? 언니, 언니. 천민한테 예. 국모가. 문제는 진령군을 향한 명성황후의 절대적 신임이 고종에게까지 전염됐다는 건데요. 허허. 무당인 진령군에게 공신이나 왕자들만 받을 수 있는 작호까지 내려준 겁니다. 너무 같다, 저건. 가장 천대받던 무당이 작호를 받은 건 진령군이 조선 역사상 최초였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종 부부는 왕실을 위해 굿을 하라며 국고를 털어 궁궐 바로 코앞에 사당도 턱하니 지어주기까지 했는데요. 낭비. 그리고 이 사당은 곧 매관매직의 장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진령군에게 뇌물을 바쳐 벼슬을 사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룬 건데요. 진령군이 추천하는 인물들은 시정잡배라도 고위직에 턱하니 올랐고요. 진령군의 말 한마디에 오케이, 임명시켜. 오케이, 파직시켜. 진령군은 나라의 인사권까지 쥐고 흔들게 됩니다. 이런 게 진짜 비선실세지. 비선실세 진령군이 조선을 쥐고 흔드는 상황, 나라 재정은 계속해서 탈탈 털려만 갑니다. 세자의 건강과 왕실의 평안을 위한다며 매일같이 열리는 구판 때문이었는데요. 하하. 그 구판 스케일이 정말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금강산 1만 2천 개의 봉우리마다 쌀, 돈, 비단을 올려놓고 구슬해야 합니다. 아니, 금강산 봉우리가 엄청 많은데 그걸 다요? 진령군의 말 한마디에 구판 진행시켜. 백성들은 먹을 쌀밥이 없어서 허덕이는데 그야말로 돈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었던 거죠. 어찌나 구판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지 오죽하면 10년치 국고가 1년도 안 돼서 탈탈 털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조선의 몰락을 앞당겼던 무당 진령군이었습니다. 2020년 6월 9일 미국 아이다호의 한적한 농가.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애타게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 찾았습니다. 타일리와 조슈아예요. 땅속에서 발견된 건 두 구의 어린 시신이었는데요. 또 왜 애기들이야. 그들은 16살 소녀 타일리 라이언과 7살 남자아이 조슈아 잭슨, 너무 어리다. 미국인 재혼 부부였던 로리와 체드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처음 신고를 한 건 아이들의 조부모님이었습니다. 평소 사이가 돈독했던 손주와 매일같이 통화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겨버린 거예요. 뭔가 잘못됐어. 불길한 예감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이 발견된 건 약 9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9개월은 너무 오래 지났는데? 아이들을 참혹하게 살해한 유력 용의자는 다름 아닌 로리와 체드, 아이들의 부모였습니다. 말도 안 돼. 시신이 발견된 곳이 가족이 살던 집의 뒷마당이었거든요. 아니 애들이 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몇 주 뒤 부부가 체포된 곳은 따뜻한 하와이 해변. 두 사람은 태연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야, 진짜 너무 태연하게 누워있다.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데? 그런 두 사람의 입에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두 아이를 잔혹하게 죽인 이유, 바로 둠즈데이 때문이었거든요. 둠즈데이? 둠즈데이요? 둠즈데이란 직역하자면 세계 종말의 날. 특정 날짜에 세상이 끝난다고 믿는 거죠. 로리와 체드는 2018년 몰몬교 신도로 처음 만났는데요. 함께 몰몬교의 교리를 공부하며 점차 둠즈데이 사상에 빠져들었고 서로에게도 빠져들며 재혼까지 한 겁니다. 체드는 종말 예언을 주제로 소설을 쓰며 자신을 예언자라고 믿었고요. 아이고. 로리는 자신을 지구에 내려온 신의 사자라며 떠들고 다녔습니다. 미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 문제적 부분은 2020년 7월 세상이 끝남과 동시에 예수가 재림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고요. 예수 재림이 오기 전 14만 4천 명의 목숨을 구할 거란 계시까지 받았다고 했죠. 아니 14만 4천 명은 살 거라며. 그럼 자기 자식들도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부모인데 왜 애를 죽이고 사람을 죽여? 그들은 종말이 다가오면서 악령에 쓰인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너네야. 맞아. 누가 그게 악령이 너네라고. 사람들이 악령에 쓰이면 좀비가 되고 그 좀비를 없애는 게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희생양은 체드의 전 아내 태미 데이벨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태미는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했는데요. 체드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태미는 평소에 저혈압과 발작 증세가 있었어요. 하지만 뒤늦게 진행된 부검 결과 태미의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죽였구나. 그리고 전처와 두 아이가 좀비가 됐다며 잔혹하게 살해한 겁니다. 종말의 날을 믿었던 로리와 체드는 결국 법정에서 종말을 맞게 됐는데요. 전처와 자녀들을 살해한 혐의로 로리는 종신형을, 체드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천국이 아닌 쇠창살 뒤에서 남은 일평생을 보내게 된 거죠. 인도 구자라트주의 자스라라는 작은 시골 마을. 은퇴한 60대 노부부 남편 바라다주와 아내 호시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옆집인데요. 제가 직접 끓인 차이 밀크티 맛 좀 보세요. 야, 이게 이웃사촌이네요. 정이 있네. 마음 따뜻한 동네에서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던 어느 날 세상에나. 어르신들 정신 좀 차려보세요. 밖에 누구 없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2025년 6월 16일 아침 노부부가 집 마당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살인 사건이었는데요. 그 살인 사건이네. 집안의 금고는 박살이 나 있었고요.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귀금속은 물론 보석과 현금이 몽땅 사라졌습니다. 강도살인. 노리고 들어간 거야, 노리고. 그리고 이 안타까운 소식은 곧 노부부의 아들인 아즈말에게도 전해졌죠. 타 지역의 경찰이었던 그는 연락을 받자마자 321km를 달려서 마을에 도착합니다. 하필 또 경찰이야, 아들이. 아들 아즈말은 충격 속에서 노부부의 화장을 치렀고요. 이웃들은 큰 상실에 빠진 아들을 눈물로 위로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셨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대로 화장하고 끝낼 일이 아닌데. 아들이 지금 경찰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범인 잡아야죠. 제가 아들이면 잡으러 갈 것 같아요. 무조건 화장 네. 못하면 안 무조건이죠. 되지. 경찰은 8개의 팀, 총 112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역시 경찰 아들 클라스. 그런데요, 그 수사 과정은 꽤나 험난했습니다. 시골 마을이라 현장 인근에 CCTV도 없었고요. 그치, 열악하다. 목격자도,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아까 흉기에 의한 살인이면 막 소리가 막 나고 막 그럼 무조건 비명이 나죠. 그쵸, 막 시끄러웠을 텐데. 수사의 난항이 이어지던 가운데 경찰은 드디어 용의자를 특정할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합니다. 그것은 바로 휴대전화 통신 기록인데요. 기지국 접속 기록을 분석한 결과 범행 시간대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사용된 휴대전화를 발견한 거죠. 휴대전화의 주인은 바로 옆집에 살던 일가족이었는데요.
청년 수레시 파텔과 그의 아버지 샤말지 파텔, 외삼촌 우마 파텔까지 말이죠. 범행을 주도한 이는 수레시였습니다. 아, 그 음료수 갖다 준. 아, 이게 그가 노부부를 잔혹하게 해치는 동안 그의 아버지는 집을 뒤져서 금품을 훔쳤고요. 외삼촌은 트랙터를 켜고 그 소음으로 범행 소리를 숨겼던 거예요. 그래서 비명 소리나 이런 게 안 들렸던 거네. 치밀했네. 그들은 뻔뻔하게도요. 소문객들 틈에 섞여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차와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는데요. 와, 진짜 미치광이들이구나, 완전히. 더 충격적인 건 다름 아닌 범행 동기예요. 아니, 이거 돈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기금속. 어. 예. 사실 공범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정체에 진짜 범행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숨겨진 공범은 누굴까요? 아니, 설마 가족. 아들 아니죠? 어? 경찰인 아들? 아들이 왜 그랬어? 모르겠어. 그의 정체는 바로 딜립 타코르. 직업은 흑마술 주술가입니다. 빚에 시달리던 청년 수레 씨는 어느 날 주술가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됐어요. 재산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의식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의식을 치르려면 사람의 목숨이 깃든 장신구를 가져와. 그러니까 이 사건의 범행 동기는 단순 강도가 아닌 흑마술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들은 훔친 장신구를요, 주술가의 집으로 가져가서 비밀스러운 의식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이 주술가의 말만 믿고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거죠. 탐욕으로 시작된 잔혹한 믿음, 인도의 흑마술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2019년 2월 중국 안칭의 한 공항. 출국장이 비행기를 타려는 승객들로 분주합니다. 그런데 설렘에 젖어 있던 승객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탑승객 여러분, 지금 즉시 안내 요원의 지시에 따라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대피죠? 무슨 일이 났어요? 비행기는 즉시 긴급 점검에 들어갔고요. 비행기 엔진 밑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뭐야? 새? 비행기 엔진 밑에서 발견된 건 바로 뭔데? 1위안짜리 동전 2개. 뭐야? 돈. 동전이 어떻게 들어갔지?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엔진에 동전 들어간 거. 비행기 출발 직전 한 승객의 신고가 있었거든요. 어떤 남자가 비행기 엔진에 동전을 던져 넣었어요. 만약 엔진에 동전을 넣은 채 그대로 운항했다면 비행기가 공중에서 멈추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거죠. 이거는 거의 테러 수준인데, 사실. 아니, 동전을 거기다 왜 넣냐고. 트레비 분수에 던지는 것도 아니고. 범인은 28세 중국 남성 루차오였습니다. 그는 아내 그리고 1살 배기 아이와 함께 쿤민 여행을 가려던 평범한 가장이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비행기에 오르려던 찰나 동전 2개를 비행기에 투척합니다. 안전한 가족 여행이 되게 해주세요. 가족의 안전과 행운을 빌기 위해서 말이죠. 아이고. 아니, 이게 다 미신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동전 던지기가 행운과 안전을 빈다고 믿었거든요. 루차오의 행동 때문에 쿤밍에 가려던 승객 162명의 일정이 전부 틀어졌고요. 무슨 민폐야? 이 일로 인해 항공사가 입은 손해는 약 14만 위안, 당시 환율로 약 2천만 원이었는데요. 결국 항공사는 루차오를 비행 방해 혐의로 기소하기로 합니다. 해야죠. 그런데요, 사건의 범인 루차오의 반응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동전을 던지면 안 된다고 미리 알려줬었어야죠. 고지 안 한 항공사 잘못 아니에요? 저는 비행기를 처음 타봐서 잘 몰랐다고요. 아, 적반하장이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당연히 루차오의 주장은 씨알도 안 먹혔고요. 법원은 루차오에게 항공사가 입은 피해액인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사이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옳습니다. 사실 항공사가 루차오에게 강경한 대응을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불과 2년 전인 2017년에도 76세 할머니가 동전을 던져서 비행기 운항이 지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루차오가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판결에서 이긴 항공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전 던지기는 행운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죠.
근데 저 사건으로 저 루차오 사건이 어떤 본보기가 좀 됐어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에? 여전히 중국의 위험한 미신은 건재하고요. 2019년 중국 사냐 펑황국제공항엔 동전을 던지지 말라는 경고문까지 붙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행운을 부르려다 참사를 부를 뻔한 아찔한 믿음, 행운의 동전 던지기. 이래도 하시겠습니까? 2022년 2월 파키스탄 페샤와르 지역의 한 병원에서 응급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이마에 피를 철철 흘리며 찾아온 이 여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겨우겨우 의식을 붙잡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왜 다쳤어? 여성의 이마에 박혀있던 물건. 뭐야? 그건 다름 아닌 못이었습니다. 못이 왜 박혀 머리에? 무려 5cm나 되는 못이 이마 윗부분을 그대로 관통한 건데요. 자, 더 위급했던 건요. 이 여성이 임산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아니, 인부한테 누가 이마에 모찌를 저렇게... 천만다행으로 못이 뇌를 비껴가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요. 수술도 잘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왜 못이 이마에 저렇게 박힌 거예요? 걱정됐던 의사도 임산부에게 묻습니다. 아니 환자분 어쩌다 이마에 못이 박혔던 거예요? 아들을 낳으려고요. 아니, 아들 낳는 거랑 못이랑 뭔 상관이야? 바즈굴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요, 이미 세 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들 아빠가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혼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뱃속에 있는 넷째도 딸이라지 뭐예요. 딸이든 아들이든 뭔 상관이에요, 사실. 설마 그래서 남편이 이마에다가 못질을 한 거예요? 못질은요, 제가 직접 했어요. 아, 스스로? 아니 글쎄, 한 신앙 치료사가 이마에 못을 박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었어? 너무 절박했나 보다 너무. 그 간절한 마음에 스스로 이마에 못을 박았지만 밀려오는 고통에 병원을 찾아왔다는 거죠. 아 너무 아찔하다. 근데 이마에 못질하면 아들을 낳는다 이 말을 믿었던 거잖아요. 다른 여자도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초음파 검사에선 분명 딸이었는데도요. 진짜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걸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과 뱃속의 아이까지 잃게 할 뻔했던 믿음. 파키스탄의 임산부 못질 사건이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너무 얘기예요. 안타깝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후에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는데요. 또 있어요? 처음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못을 박았다고 했는데 네? 나중에 신앙 치료사가 못을 박았다고 말을 바꾼 거예요. 아 어쩐지 그치? 이렇게는 못하지. 그럼 그렇지. 이렇게는 못하지. 야. 그러면 신앙치료사 잡혀가야죠. 그러네. 네. 이거 고소해야죠. 법정에선 또 이렇게 진술을 번복했대요. 제 이마에 누구도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넘어져서 못이 머리에 박힌 거예요. 아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에이. 자, 그리고 더 큰 반전. 이 사건의 주인공 임산부 말이죠. 네. 세 딸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두고 있었고요. 남편도 더 이상 아들을 강요한 적이 없대요. 아니 그럼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뭐야, 신앙치료사는 뭐야? 그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여성이 신앙치료사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대요. 그 누구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이 사건은 그냥 미스테리로 남고 말았대요.